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들과 딸을 두신 부모님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역할별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먼저 콜센터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서 대포 통장을 얻어냅니다. 콜센터는 대포 통장을 대출 대환팀으로 넘기고요. 대출 대환팀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1억 5천만 원을 이 대포 통장으로 받아냅니다. 출금팀은 이 대포 통장에 입금된 1억 5천만 원을 출금해서요, 무통장 송금으로 중국의 보이스피싱에 송금하고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중국인이겠죠. 이 중국 사람은 1억 5천만 원의 80%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20%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분배합니다. 대포 통장을 확보한 콜센터 친구는 20만 원을 받고요. 피해자를 속여서 1억 5천만 원을 받아낸 대출 대환팀 친구는 각각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 대환팀을 컨트롤하는 팀장은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사기쳐도 떨어지는 거는 대포 통장 확보한 친구는 20만 원, 대출 대환팀에 피해자 속여가지고 1억 5천만 원 받아낸 친구는 300만 원, 이 친구를 컨트롤하는 팀장은 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대포 통장을 얻어낸 친구는 징역 2년, 대출 대환팀에서 피해자를 속인 친구는 징역 3년, 그리고 이 친구를 컨트롤한 팀장은 징역 4년을 받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친구들 대부분이 세상 경험 없는 20대 초중반 친구들이거든요. 동네 형, 군대 선임, 같은 게임하는 클랜원이 야, 중국에 가니까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 라는 말에 속아서 중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요, 여권을 뺏기고요, 아파트나 가정집 같은데 사실상 감금이 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념하게 됩니다. 조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하게는 욕하고 협박해서 조직을 굴리는 곳이 있고요, 강하게는 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제 사람 목이나 팔다리 자르는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조직들도 있어요. 사람 칼로 토막 치는 영상 보고 칼로 협박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큼하겠죠. 아까 여권을 빼앗는다고 했는데요. 여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실제 여권을 빼앗기도 하지만 이 여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안 듣거나 도망가면 이거 가지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죠.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처벌받는 것보다요, 도망가가지고 신고당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감금당하고 협박당하면서 범죄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기 때문에 나중에 잡히더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선처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금당하고 협박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금 협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3년, 4년이 나오는 거고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가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직하게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이라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한번 중국에 갔다 오면 대부분 다시는 중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알아보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여권 사진 찍어놓고 보이스피싱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는다고 했죠? 꼬리가 길면 잡히죠. 한번 중국에 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성실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계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잡히면 그동안 핸드폰에 찍힌 여권 사진, 보이스피싱 하는 사진이 탈탈탈 털리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와서 2, 3년 후에 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잡히게 되면요, 중국에서 콜센터, 대출 대환팀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거의 다 실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4에서 6개월 정도 감형을 해주지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구속당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집행유예 받아준다고 하면 꿈뻑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기가 십상이에요.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 수천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건은 딱 한 개입니다. 이 친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대포 통장 사기를 딱 한 건 저질렀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피해자한테 곧바로 자신의 신상을 알리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53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 딱 한 개 확보해서 피해 금액 530만 원에 바로 한국 들어와서 경찰 조사 받아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이스피싱 변론 방향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제 옆에 사건 기록 보이시죠? 이 사건 범죄 피해자가 191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14억 9천만 원입니다. 증거 자료는 두 박스 분량이죠. 한 박스에 2,500페이지니까 두 박스면 5,000페이지입니다. 그럼 복사비 얼마 나옵니까? 22만 5천 원 나오죠? 우리 송무 팀장님이 이 사건 복사하러 가면서 자기 혼자 보내면 회사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명 붙여드렸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에 이틀 걸렸으니까 추가로 인건비 20만 원 나갔죠? 증거 복사하는 데만 추가 비용이 42만 5천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국선 변호사한테 맡기면 국선 변호사 얼마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30만 원 받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30만 원 받고 사건 처리해 주는데 복사 비용만 42만 5천 원 들어요. 이때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일을 해주거나 일을 해줄수록 손해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증거 기록이 이거 한 권 정도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저 같으면 이 사건 선임하는데 최소한 550 밑으로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법원 출석을 3번에서 5번 정도 해야 되고요. 구치소 접견도 3번 이상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5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3명 내지 5명의 피해자에게 100에서 200만 원 주고 합의를 해야 되죠. 이것까지 다 해주는데 550 밑으로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료는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쓰는 시간 비용입니다. 1시간에 55만 원이라고 하면 550만 원이면 10시간을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법원 출석, 구치소 접견, 합의 진행, 제 경험으로 이거 다 하는데 10시간 훌쩍 넘어갑니다. 그나마 사건 검토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죠. 잘못 다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 바라는데 이거 두 박스 분량 꼼꼼하게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비싸. 그러면 변호사한테는 법정에 출석해 주시고 구치소 접견만 가달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합의하러 돌아다니시면 되겠죠? 그럼 저 같으면 이 사건 330에도 수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하는데 정말 꼼수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합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무슨 합의예요? 벤체 합의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 3명 내지 5명하고 밖에 합의할 수 없잖아요. 기왕이면 20명하고 합의하는 게 5명하고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피해자 20명하고 합의하면 한 사람당 25만 원이네요. 이거 피해자들이 합의하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진 부모 8명을 모읍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8명 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20명하고 합의를 하면 200만 원씩 줄 수 있고 그럼 내 자식은 보다 더 많이 감형을 받을 것 같죠.
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500만 원 가지고 5명하고 합의하는 거랑 200만 원 가지고 20명하고 합의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체 합의는 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8명의 부모가 20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하죠. 사무장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부모님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의기양양하게 합의서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본 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얼마씩 주었나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4천만 원을 모아서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합의서에 금전적인 부분이 안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피해자들에게 간 겁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단체 합의를 주선해준 브로커가 꿀꺽한 거죠. 이렇게 속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수수료를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것은 없지, 불안하지, 자식은 구치소에 있지,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들이 절규하세요.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딴 사람 변호하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우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찍은 겁니다. 자, 욕심 부리지 말고, 단체 합의하지 말고, 피해자 3명 내지 5명하고 직접 합의해서 합의서 법정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는 법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국선 변호사나 사선 변호인에게 부탁을 하면 법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라서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발품을 파시면 되는 거고 변호사 비용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합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이 사건이 사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에요. 2박스 분량이죠. 이 동영상 맨 처음에서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렸죠. 이 사건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191개 범죄 중에 130개 범죄는 어디서 전화를 한 겁니까? 대만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대만에서 전화가 가죠? 이 범죄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거죠. 경찰, 검찰이 그럴듯해 보이는 미제 사건을 다 가져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다행히 이 130건 중에 한 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전화가 대만에서 걸려왔다는 것까지 수사를 한 거죠. 이거를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는 겁니다. 진짜 한 장 한 장. 저는 이런 사건 1,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시간당 55만 원으로 계산하면 20시간짜리죠. 그런데 기록 검토만 40시간 이상 한 것 같고요. 구치소 접견 6번 내지 7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법정 3번 들어갔고요. 증인신문 1번 했고요. 앞으로도 법정 2번에서 3번 정도 더 들어갈 거고 증인신문도 1번 더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몇 시간을 드리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건 기록이 이거 2배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묻고 더블로 가. 어우야.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유죄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증거 기록의 양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국선 변호사 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직접 합의를 하러 돌아다니시는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변호사와 법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브로커가 중간에 낀 단체 합의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개별로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억울한 점이 있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요. 변호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사건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요. 자식이 감옥에 있어서 슬프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잘못한 게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선처를 받으시고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중강 변호사였습니다.